오늘 할 독서 열팽창. 열팽창 지문 좀 봅시다. 자, 열팽창이라는 건 알죠? 열 변화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기차 선로 같은 거 보시면 겨울에 가잖아요. 다 끊어져 있어요. 왜? 겨울 되니까 수축한 거고요. 여름 되면은 늘어납니다. 186쪽입니다. 독서 186쪽. 그래서 과학기술 2개 때려보자고. 자, 뭐 어쨌든 그 열팽창인데 그 열팽창이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안 돼야 되냐? 그래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막 어렵게 있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면. 자, 열팽창이랑 온도 변화에 따라 물체 길이, 부피 등이 변하는 현상 아는 거죠.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 예를 들면 어디? 건축물 교량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와 팽창 수축을 고려를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건물 개박살 난대죠? 철도레일을 설치할 때는요, 간격 둬야 돼요. 왜? 여름에 상승할 때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얘네가 수축 팽창을 하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건 뭡니까? 그냥 열팽창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딱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넘어가면 됩니다. 내신이면 외워야겠죠. 내신에선 외워주시고 지금은 뭐 아니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어떤 온도가 T0, 템퍼러처죠? 그래서 길이, 랭스, 이게 물체 온도가 어디까지? F까지 올라가면 얘도 똑같이 F라고 하재요. 그러면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 값을 처음 길이로 나누면 변화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아이고. L, F, 이게 변화 후죠? 에서 L5를 뺀 거를 어떻게 L5로 나누면 이게 뭐다? 길이 변화율이다. 이게 길이 변화율이고 얘는 뭐야? 온도 변화. TF 빼기 T0가 온도 변화죠. 이건 변화율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얘네 둘은 어때요? 변화율의 값은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 즉 온도를 뒤지게 세리 박아버리면은 변화도 많이 한다.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는 비례다. 한 놈이 커지면 한 놈 커지고 길이가 변화율이 많네?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높았다는 거겠고. 그런데 뭐래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네 줄 이렇게 정리한 거고,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갑자기 무슨 소리죠? 이게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때 개수를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요, 선형 열팽창 개수는 길이 변화율은 곱하기 아니야, 이게 문과라서 그래요. 이게 길이 변화율은 뭐랑 뭐다? 온도 변화 곱하기 선형 열팽창 개수. 아따, 이름도 길다. 얘는 알파로 우리가 나타내겠다고 합니다. 이때 개수를 선형열팽창 개수라고 한다. 선형열팽창 개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이게 뭐야? 마이너스 제곱? 뭐라고 읽냐? 뭐 어쨌든 단위는 이렇대요. 온도의 역수로 표현한다. 뭐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해서 최적 열팽창 계수라네요. 즉 그건 최적 열팽창 계수는 길이 변화율이 아니라 부피 변화율로 알 수가 있겠죠. 아 땀아. 그럼 부피 변화율인데 얘는 뭐다? 얘도 온도 변화 곱하기 최적이겠죠. 얘는. 최적 열팽창 개수다. 왜냐면 뭐 길이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피는 뭐 이렇게 증가하니까요. 근데 얘는 뭐야? 따로 써 있는 게 있나? 최적 열팽창 개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행 열팽창 개수의 3배 정도 값이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와 최적 열팽창 개수는 몇이다? 3배가 된답니다. 여기가. 최적이 3배 더 크다는 소리겠죠? 왜냐면 뭐 부피 구할 때는 세제곱 해주지 않습니까? 정육면체일 때. 이건 세제곱이지 3배가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그게 그거지. 그래서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한 이거 얘기했구나. 근데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이 정도 값이고, 그러면 보시면은 플라스틱의 선형 열팽창 계수 나왔죠? 몇입니까? 아이고. 플라스틱은 몇에서 몇? 10 마이너스 5에서 10 마이너스 4고요. 금속은요? 10 마이너스 3에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죠? 이러한 수치는 더럽게 작아 보이지만 어떻대요? 예시를 올려줬죠.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3이래요. 그럼 이 새끼 금속이네요. 저게 2라면 이 물질의 온도가 몇 배 증가했습니까? 5배 증가했을 때 길이 변화율은 0.1이므로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열팽창 개수를 알고 길이 변화, 온도 변화를 알면은 알 수 있으니까. 온도 변화는 몇이에요? 10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했더니 저 값이 나오더라. 그러고 만약에 열팽창 개수가 10-4라면 1%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므로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 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회전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가령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은 평형바퀴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는 바퀴의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주는 시간을 느리게 한다.
왜? 열팽창이 일어나가지고 좀 더 빡빡하게 되면 잘 돌아갑니까? 그렇죠. 마찰로 인해서 느리게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점점 느려지나 봐요. 열팽창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일단은 지우고 다시 쓰자니. 자. 뭐 더럽게 많이 읽었는데 그냥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뭡니까? 여기 문단은요. 열팽창으로 인해 뭐야? 열팽창은 정밀기계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래요? 그래서 열팽창 개수가 낮은 애들을 찾는 거죠. 열팽창 잘 안 되는 애들. 이러한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기욤이었다. 그는 1896년에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했대요. 일단 사람 나왔으니까. 자, 상온에서는요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개수를 가진 철 니켈 합금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230도까지는요 열팽창이 없습니다. 근데 합금은 뭐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바라고 얘기를 한대요. 인바. 그러니까 인바라는 건 뭐야? 230도까지 열팽창 없는 애입니다. 그 230도 이상에서는 열팽창을 하겠네.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겠네.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인바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상온에서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좀 뭐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한데, 인바의 경우는 뭐예요? 왜 얘가 열팽창이 덜 일어나요?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그래서 230도까지는 뭐야? 안 일어났던 겁니다. 왜? 열팽창이 일어나려 해도 애 자체가 강자성체야. 그러니까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가 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늘어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쇄되는 거예요. 열팽창과 자성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애가 230도까지는 그렇게 안 늘어난다. 거의 빵이다.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이때 강자성체 물체 부피 또한 자성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결국에는 열팽창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요, 중간중간 자르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인바라는 게 뭐예요? 인바. 인바의 정의가 뭡니까? (230도까지) 열팽창이 합금이죠. 그러니까 순수 금이 아니에요. 순수 금속이 아니라 섞은 겁니다. 왜요? 왜? 퀴리 온도라고 했죠? 얘가 버틸 수 있는 게 230도까지입니다. 왜? 230도 전까지는 뭘 가지니까요? 자성을 가지니까. 특징은 강자성체로 230도까지 유지되어 열팽창을 상쇄.
결국에는 뭐야? 한계는 230도 이상에서 똑같아. 이게 여기까지인 거죠. 정리를 좀 치고 가면 그래서 고체 재료의 열 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바는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하여 가공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선행 열 팽창 개수의 값이 얻어지며, 이렇게 얻은 인바라 해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하면 선행 이건 아까 봤죠. 230도부터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만들어요? 공정은 제조법. 이거 어떻게 만들어? 어디까지 가열해? 800도에서 열 처리 후 상온으로 급냉. 시키면 만들어진대요. 이게 인바입니다. 최근 선행 열 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이 많아졌대요. 그 중에서도 누구야? 이런 슈퍼 인바. 슈퍼 붙이면 다야? 슈퍼 인바. 뭐라 하나 보자. 얘는 뭐예요?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여 5% 코발트가 들어있는 조성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뭐였지? 니켈이랑 뭐였지? 철, 니켈, 코발트죠? 근데 아까 인바는 뭐였어요? 철 64에 니켈 36이었죠? 슈퍼 인바는 니켈 36 중에 코발트를 5% 넣은 거예요. 철, 니켈, 코발트의 강자성체 합금이겠죠. 그리고 슈퍼 인바의 선형 열 팽창 개수는 더 낮죠. 아까 1.6에서 0.72까지 내려갔어요. 되게 낮아졌죠. 인바보다 낮은 열 팽창 개수. 아이고. 훨씬 낮아요. 근데 뭐래? 그러나 슈퍼인바는 낮은 열 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결국에는 얘 뭐야? 230도보다 더 낮은 데서만 낮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열 팽창이 일어나는 구간은 인바보다 더 낮다라는 소리죠. 만약에 얘가 230도야. 그럼 얘는 뭐 재수 없으면은 100도에서도 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부분 인바보다 열 팽창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개수는 더 낮은데 열을 못 버텨요. 이러면 의미가 있나? 자, 네 문제 읽고 거식 해보세요. 자, 1번에 윌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물질을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발에 대한 통시적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예, 몇 년에서 몇 년에 뭐 개발됐다. 특정 대상의 특성을 가능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30도 예시 든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자성을 잃는다.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의 열 팽창 성질을 얘라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잖아요. 예. 강자성체니까 열 팽창이 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정 대상의 성질이 기술적으로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 왜 활용성이 없습니까? 그 강자성체 열 팽창 개수가 낮으면은 정밀 기계 부품으로 아주 딱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5번이 틀렸어요. 왜? 이론 2개 뭐 나왔는데요? 이론 2개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죠. 자, 선형 열팽창 개수의 단위는 온도입니까? 아니죠. 온도의 역수죠. 기hom은 슈퍼 인바의 개발을 했습니까? 아니요. 인바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바와 달리 슈퍼 인바에는 니켈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켈 31%, 코발트 5%.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 이상이 되어야 자성을 잃습니다. 퀴리 온도 이상이면 자성이 잃어요? 퀴리 온도라는 말 자체가 자성을 가질 수 있는 온도입니다. 퀴리 온도를 넘었다는 건 자성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썼죠? 자, 인바는 슈퍼 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개수는 크지만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더 넓다. 네, 아까는 슈퍼 인바가 더 좁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바는 더 넓은 거죠, 당연히. 아우, 또 뭘 만들었대, 연구소에서. 강자성체 합금 A와 B의 성능을 알아보려고 했대요. 둘 다 높은 온도에서 급냉 처리했다. 인바네요. 그러면 인바예요, 둘 다가. 두 합금을 대상으로 온도를 5배를 세려버렸더니 합금 A는 개수가 0.1이네요. 합금 B는요 0.05네요. 그러면 누가 더 열팽창 개수가 낮은 겁니까? 이 아닙니까? 5%니까 0.05잖아요. 측정 이후 다시 900도에서 열처리한 후 25도에서 다시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800도 근처였는데 이번에는 900도로 더 높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똑같대요. 똑같답니다. 근데 둘 다 퀴리 온도가 125도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결국에는 125도까지는 그렇게 잘 버텼다. 그럼 125도보다 훨씬 높으면은 열팽창이 급격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펜 어딨니? 자, 실험 1에서 합금 A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합금 B의 선형 열팽창 개수보다 크다. 당연하죠. 왜? 얘 몇 퍼센트? 10에서 11이면은 열팽창 개수 몇 퍼센트입니까? 10%니까 0.1이죠. 얘는 20에서 21, 5%니까 0.05. 결국 개수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실험 1에서 합금 B의 온도를 100까지 올렸다면 21보다 작았을까? 당연하죠. 125대 1cm, 21 됐다며. 그럼 100도에선 덜 줄었겠지. 아니, 덜 늘어났겠지. 얘는 당연한 소리고요, 이거는.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개수 3방이죠, 3번. 자, 합금 A 0.1, B 0.05였죠. 그럼 봐봐. 얘는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개수 요거 있죠. 근데 최적은 몇이에요? 3배니까. 아이고 왔다 씨. 어떻게 됩니까? A의 최적 열팽창 개수는 3배니까 0.3이죠. 얘는 3배 해봤자 0.15죠. 작죠? 당연한 소리고 얘도. 4. 실험 1과 2에서 A의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면입니다. 높다면.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어때요?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는 거는요, 퀴리 온도가 넘었다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누가 더 높아요? A가 만약에 뭐 한 140도라고 해봐요. 아이고. 그 다음에 B는요 13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A가 더 높은 거죠. 왜? 얘는 140에서 확 뛰어넘을 거고 얘는 130이니까 얘보다 작은 거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소리. 5번은요? 실험 2에서 합금 A와 달리 B는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가질 거라고 했는데요. 실험 1이나 2나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팽창 개수는 달라지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